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일요일 오전입니다. 베란다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제가 밤사이에 틀어놓은 서큘레이터가 돌아가는 소리예요. 저는 그 서큘레이터를 거의 1년 내내 돌리는데요. 저거를 이제 10분 돌아가고 뭐 5분 쉬고 이렇게 타이머가 있어요.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10분 돌아가고 5분 쉬고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그 서큘레이터가 돌아간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창문을 열어놨다고 해서 베란다 안쪽에 통풍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위적으로라도 저렇게 선풍기를 틀어줘야 되는데 다육이가 직바람을 쐬는 건 정말 안 좋아요.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다육이가 어떻게 되냐면 말라요. 화분 속에 살아있는 채로 다육이가 서서히 말라서 전체적으로 생기가 없고 이제 수분이 그러니까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 진짜로 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위치상 어쩔 수 없이 직바람을 맞는 다육이가 있는데 그 아이들은 진짜 건강미가 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할 수만 있다면 선풍기가 다육이에게 직바람이 쏘이지 않는 위치로 이렇게 선풍기를 틀어서 지금 계절에 더워서가 아니라 인공적으로라도 이렇게 통풍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니까 베란다 안쪽에서 다육이 키우고 계시다면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비가 내립니다. 오늘 밤에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오후 9시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 이번 비를 맞춰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계실 듯 합니다. 저는 이번 비는 맞출 거예요. 베란다 안쪽의 다육이들은 제가 일주일 상간으로 물을 흠뻑 줘가지고 나름 지금 물을 먹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리대 쪽의 다육이들은 마지막 비를 맞은 후에 지금 한 번도 그 물을 주지 않았는데요. 생각보다 물마름이 빨라요. 뿌리가 건강한 다육들은. 그래서 이번 비는 맞출 거예요. 사실 비가 뭐 장마처럼 너무 자주 내리지 않는 이상은 저는 내리는 비는 거의 다 맞출 생각입니다. 작년의 일기예보를 보면 11월에 비가 굉장히 자주 왔습니다. 이 대해서 노숙하다시피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11월에 내린 비를 많이 맞추셨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10월에 이례적으로 좀 비가 많이 내리는 편이었는데 저는 10월에 내리는 비도 사실은 거의 다 맞췄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일부 가림막을 하면서 안 맞춘 비도 있었지만은 저는 밖에 나와 있는 다육들은 거의 다 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리는 비도 저는 그냥 맞출 생각이에요. 비는 수돗물하고 조금 다르게 빗물을 맞으면 왠지 더 건강한 것 같은 뭐 과학적으로 뭐 원인이 뭐 질소 성분이 많아서 거름 성분이 되기 때문에 뭐 다육들 혹은 식물들이 더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비가 촉촉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내리면서 화분 전체가 젖기 때문에 다육이들이 충분하게 물을 먹어서 더 건강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상면에서 관수를 하게 되면은 물이 거의 흡수되지 않아요. 거의 흡수되지 않고 우리가 보는 그 이제 표면만 그냥 젖고 다육이 얼굴만 그냥 젖을 뿐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물을 주기 위해서 저면 관수를 통해서 화분 아래쪽부터 젖어들게 해서 물을 주는데요. 이 다육식물 저면 관수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루 종일 내리는 혹은 몇 시간에 걸쳐서 내리는 비를 맞게 하면 화분이 충분하게 젖습니다. 그러면 다육들의 갈증이 많이 해소가 되겠죠. 저는 그래서 비 맞추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지금 제가 저쪽에서 보이고 있는 저의 파랑새가 얘는 제가 지금 3년째 키우고 있는 파랑새예요. 이 파랑새를 처음 데리고 왔을 때도 그때도 얘가 좀 많이 묵어져 있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잎 사이사이 중간에 저렇게 마름 현상이 생기고 있거든요.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로 묵은 아이들한테 저런 현상이 일어나지 이렇게 키운 지 얼마 안 된 다육들한테는 저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네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프리티 다육 사장님하고 그 이제 중간에 생뚱맞게 입마름이 생기는 요런 거 요렇게 지금 입마름이 생기는 다육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곧 영상을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그 수입을 예전에 받았던 오아이니가 다 저런 증상이 있어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목대를 한번 잘라봤대요. 그랬더니 이런 증상이 있는 다육들이 목대 중간중간에 까뭇까뭇하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다가 이제 저 이파리 있는 쪽에 영양도 가고 물도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저렇게 말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관이 전부 다 상한 게 아니라 일부가 그냥 까뭇까뭇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제거를 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묵은 다육이들은 가끔 가다가 수간의 한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다육식물에 그 생뚱맞은 그 중간에 마름 현상이 생기기도 하나 봐요.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요번에 진짜 한 20개가 넘는 오아이니를 다 잘랐는데 증상이 똑같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마른 잎이 생긴 부분까지 전부 다 잎을 다 떼어내고 오아이니 적심을 다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도 중간에 잎마름이 생기는 생뚱맞죠? 여기 한중간에 이렇게 딱 잎마름이 생기는 저런 다육이가 묵은 다육인지 아닌지를 한번 관찰을 하신 다음에 묵은 다육이라면 기회가 될 때 적심을 한번 하셔가지고 좀 건강한 뿌리를 받아서 키우시는 것도 다육이를 좀 오래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듯 합니다. 저런 현상이 너무 궁금해서 가끔 농장 사장님들한테 물어봤을 때 농장 사장님들은 그거 아무 문제 없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셨었는데 프리티 다육 사장님도 이유가 왜 그럴까 매우 궁금했었대요. 그런데 속 시원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묵은 다육이를 키울 때에는 분갈이를 하는 시즌이거나 혹은 내가 집으로 사가지고 가서 분갈이를 할 때에 한 번쯤 목대 적심을 해서 새 뿌리를 받아서 다육이를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래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이번 내리는 비를 맞출 것인가? 저는 맞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관수 계획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다육식물의 중간 잎마름, 생뚱맞은 곳에 그러니까 잎마름이 생기는 현상이 도대체 왜 그런가? 그것은 목대의 일부에 지금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회가 됐을 때 한번 적심을 해서 새 뿌리를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 전해드려요. 요 치와와도 묵둥이에요. 묵둥인데 저렇게 중간에 잎마름이 있잖아요. 저 녀석도 그래서 제가 분갈이를 저기다가 할 때 이걸 알았다면 아마 적심을 해서 새 뿌리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쟤는 기회가 될 때 나중에 분갈이 할 때 뽑아갖고 뿌리 적심을 한번 한 다음에 다시 키울 계획이에요. 묵둥이를 키울 때는 이런 점을 조금 조심을 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